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평일의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모두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또 다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도 초심 다지면서 천천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성이다 라고 해서 고래 트레이너들도 6시간 만에 300만 달러씩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좀 오르나 싶더니 다시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 보니까 롱물량, 숏물량 양쪽으로 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말자. 제 채널 이름이 타임 레버리지죠. 돈을 땡겨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성공은 지루하고 따분한 뻔한 표현인 이 클리셰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여유 말하고 DCA 하자,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모아가자, 재미없죠? 이렇게 해서 언제 부자 돼? 라는 식으로 따분하게 이 클리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성실함을 꾸준히 해 나가고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해서 내공을 가진 비전 투자자만이 이런 코인을 통해 부의 사다리로서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달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큐리타이즈 잘 알고 계시죠? RWA의 대표적인 플랫폼이고요. 그의 수장 카를로스 도밍고가 나오면서 토큰화는 400조 달러 이상의 규모의 기회가 있다. 2015년이 변곡점이 되면서 점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RWA 시장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뉴욕 타임스퀘어의 나스닥 건물 앞에 또 시큐리타이즈 팀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자산 토큰화 규모가 34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 토큰화이제이션 플랫폼의 1등은 바로 시크릿타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메이플, 온도 파이낸스, 테더 홀딩스 등등 유대금융 엘리트들이 만든 플랫폼들이 역시나 선두를 보여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시크릿타이즈의 인베스터 목록을 미루어 보더라도 아크 인베스트, 블랙록, 블록체인 캐피탈, 모건 스탠리, 트레이드 웹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금융 강자들이 들어와 있더라. 또한 얼마 전에 리플의 RLUSD가 이 웜홀의 엔티티 표준을 채택하면서 레이어2로 확장하는 이 멀티체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었죠. 여기에도 일본의 엔티티 데이터가 초기 투자 목록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즈오, 미쯔비시, 노무라 등등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더라. SBI 홀딩스도 있고요. 스미토모 미쯔이 같은 이런 일본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리플사 또한 2018년서부터 서클과 함께 시크릿타이즈에 굉장히 큰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리플 원장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점점 XRP의 채택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여기는 미쯔오 SMBC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시큐리타이즈 재팬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사실상 시큐리타이즈의 인베스트 목록을 미루어 보더라도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재무장관 사츠키 카타야마의 스탠스가 중요하겠죠.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투자자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간의 상호작용의 핵심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 금융 인프라에 암호화폐를 융합하는 것에 공식적인 지원을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융합을 가속화하는 부분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스터 불이 말한 것처럼 이 빨간색 일본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미노가 무너지는 듯한 전 세계 리플 이펙트죠.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스위치 버튼이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리플의 마크, 파도의 마크와 함께 이런 일본의 마크를 형상화하는 점을 찍어 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 지원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역시나 이더리움 자체가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텔라망,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앱토스 한 9위권 정도의 이제 리플 원장까지도 들어와 있거든요.
꾸준히 이런 레이어 1 플랫폼들이 선택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토크나이제이션의 물결의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통해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 말씀드렸죠. 비트와 솔라나 현물 ETF를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더리움은 준비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역시나 모건 스탠리가 이더리움 준비 안 할 수가 없겠죠. 1월 8일자 기사고요. 현물 이더리움 ETF도 신청하는 듯한 스탠스를 밟아가고 있다. 시장 자체는 약세를 보이죠. 늘 그 기관들, 금융 엘리트들은 가격을 짓누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생태계, 조각 퍼즐을 맞추기 위해 본인의 할 일을 합니다.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 플랫폼 회사들은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 시장을 반드시 5년, 10년 미루어 보면서 유틸리티가 확대되고 국경 간 결제 판도가 크게 바뀌는 룰 체인지 모습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SEC의 신임 의장이죠. 폴 애킨스가 말한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면서 온체인으로 이동할 것, 여기를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해 주셔야만 5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미 SEC는 DTCC의 증권 토큰화 실증 사업에 있어서 노 액션 레터라고 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고요. 캔톤 네트워크의 유착 관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큐런스의 특허 목록에 어떤 블록체인의 결제단에서 활용할지 사실상 정답지는 나와져 있습니다. 에이플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전 라이브 꼭 복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G트레저리 마크와 솔백시아라고 하는 이 마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G트레저리는 많이 보셨죠? 리플사가 10억 달러 규모로 완전히 인수한 하나의 기업 재무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이미 리플사는 40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리플 프라임, 과거 히든로드죠. 펠리세이드, 레일, G트레저리 뿐만 아니라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굉장히 많은 메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금융 인프라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준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는 G트레저리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을 때 기업 자금 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들이 활로를 만들고 있다. 결국에는 이 낮은 비용, 효율적인 연중무휴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기 위함이겠죠. 현재 유휴 자금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재무부서의 유동성, 결제 리스크 이런 걸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페이먼트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언급드렸던 리플이 인수한 G트레저리뿐만 아니라 이 솔백시아까지 완전히 인수를 하면서 재무 규제, 자동화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 리플이 소유하고 있는 G트레저리 역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재무 자동화 업체인 솔백시아를 전격적으로 인수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M&A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수동 스프레드시트의 업무가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과 법정화폐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페이먼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리플 결제 생태계의 시너지 가속화되면서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가 쓰일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 완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브릿지 통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웹 3.0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G트레저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리플사의 마크가 이제 떡하니 들어와 있고요. 솔백시아까지 인수하면서 회계 조정, 규제 보고에 대한 방식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G트레저리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목록을 미루어 보았을 때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월가를 이루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모조리 다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최근에 리플 X의 엔지니어링 책임자 제이아요 아키넬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바로 리플 생태계 안에 이제 프라이버시, GK 스나크 개념이 들어오고요. 디파이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내장된 덱스, MPT라고 하는 개념 모두 다 통합 운용될 수 있는 금융 레이어로서의 진화 과정을 가져오고 있다. 2026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꾸준히 리플 원장을 국채 직접 거래로 현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유럽연합 규제 아래서 금융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을 높게 바라보고 있는지, ECB의 전 이사를 지낸 유르질라스가 말한 것처럼 리플 원장은 증권 발행, 결제, 청산, 거래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기반 레이어로 단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정답지를 알고 있겠죠? 왜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한 CBDC 플랫폼이 30개국 이상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왜 꾸준히 이런 프랑스 은행이다, 유럽 중심의 은행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반드시 2030년,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 시대까지 이 친구의 수량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어느 정도의 포모의 시기, 버블 과정이 오게 된다면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그런 내공 또한 길러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1차적인 XRP의 시계열 자체는 저는 5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부의 사다리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